네, 매일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을 골라 핵심 키워드로 소개하는 이슈, 오늘의 핫 이슈 코너입니다. 자, 세 분 패널과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이슈가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고은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 조작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사람도 책임져요.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자코 있어요. 네, 근데 잠자코 있을 의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미국에서 저 얘기 듣자마자 이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거는 우리 당의 방침과 입장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예.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느냐. 물론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 그 2017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그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 이런 거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한국의 선거가 중요한데 민주주의 관련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도 선관위 지난 대선 때 개표 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참관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층적인 검토 시스템이 있고 이게 뭐 권력이 한다고 해서 개표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취약한 민주주의냐. 그리고 선관위가 헌법적 그 독립기관으로서 그렇게 취약하게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보통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할 때 보면 기자들도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미리 자료를 받습니다. 예. 당 지도부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만류를 했다고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그 이상의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률적 문제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 9월 달에도 18대 대선 부정백서라고 해서 그 저자가 선관위 직원들이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2년의 징역까지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이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에 의해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이 발언 나오자 바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선관위의 자료인데요. 일단 투표 마감 시간과 관련해서 마감 전에 개표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PC 컴퓨터의 시간 설정 잘못으로 인쇄된 자료의 시간도 오류가 있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아주 미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개표율이 99.9%에서 100%로 증가했는데 총 투표자 수는 같다. 그러면 99.9에서 100으로 갈 때 0.1%, 1,600여 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개표가 마감돼도 종료 확인 안 하면 99.9%다.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종료를 할 때까지는 99.9로 나온다라는 게 선관위 해명입니다.
자, 충남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00표 많다라고 했는데 투표수에서 세종은 제외가 된 거다. 득표수에서는 세종시가 합산된 것이고 잘못 인용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시죠. 이 각 당 개표 참관인 4,500명이 있었다. 단 한 건도 개표 당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선거 끝나고 지금 3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야당 내부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교과서 때문에 어쩌면은 그 투쟁의 동력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일종의 의도치 않은 호재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 보면서 이 강 의원이 선관위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을 지금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의 어떤 확인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안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도 했다고 그러면은 뭐 확인을 안 한 것도 문제고 확인을 했으면서도 저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도 개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정당 차원에서도 좀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증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이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정당이 갖는 정치적인 책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새누리당은 법적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겠다. 뭐 의원직 사퇴는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예, 대정부 질문이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을 뒤로 하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률적인 처벌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당 내부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동사원을 회부를 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뭐 제명을 해라, 탈당을 시켜라라는 조치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문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일단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저거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국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까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